오늘 소개할 작품은 미국의 작가 너세니얼 하우손의 1850년작 소설 주홍글자입니다. 17세기 아메리카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죄의 상징인 주홍글자를 평생 동안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여성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목사가 등장해서 윤리라는 굴레에 갇혀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17세기 미국 청교도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 요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작품입니다. 우선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너세니얼 하우손. 나다니엘 호손이 편하죠? 18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장이었던 호손의 아버지는 그가 7살 때 병으로 사망했고 그 후 외삼촌이 양육했는데요. 호손은 유년기 학창생활 중에 친구를 한 명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가 무려 이후 미국 14대 대통령이 되는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인맥 쩔죠. 호손의 집안은 독실한 청교도 가정이었는데요. 이는 오늘의 작품 주홍글자를 비롯한 호손의 작품들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엄격함, 금욕주의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청교도인들의 이중성과 같은 부정적 시선이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호손은 대학에 다닐 무렵에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24살이 되던 1828년에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펜쇼, 요거를 출간을 했습니다만 반응은 별로였다고 해요. 졸업 후에는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문학활동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작품을 출간했는데요. 그러다가 3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부터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펜을 내려놨고요. 세무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웠다고 해요. 그나마 세무서에서도 오래 일하지를 못하고 해고됐는데요. 그 즈음에 그간 가족을 위해 고생했으니까 다시 글을 써봐요 라는 아내의 격려 덕에 몇 년 후에 주홍글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린 시절 친구 먹었던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덕분에 영국 리버풀의 영사로 임명이 돼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사직을 그만둔 후로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864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줄거리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주홍글자라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수 요소인 청교도,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청교도는 16세기에 생겨난 개신교의 교파입니다. 영국에서 생겨났는데요. 성경 중심의 신앙과 금욕주의, 강경한 반가톨릭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파고요. 쾌락을 죄로 보아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신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통주의 종교에 반대하는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 영국 국왕들이 청교도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인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를 건설했어요. MCU에서 지구에다가 뉴 아스가르드를 건설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 잉글랜드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미국 북동부 6주를 두루 일컫는 말인데요. 설명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요. 소설 주홍글자를 읽는데 도움이 될 간단한 지식,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청교도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죄를 판단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줄거리 알아보죠.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감옥 앞에 있는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헤스터 프릿. 몰락한 영국 귀족 가문의 딸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성인 칠링워스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귀족, 나이차 이런 걸 생각해보면 가문 간의 결혼, 그런 식이었겠죠. 이 부부는 청교도인입니다. 앞서 청교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이들은 배를 타고 미국의 뉴 잉글랜드, 보스턴으로 건너오게 됐는데요. 아내인 헤스터가 먼저 출발했고 남편 칠링워스는 뒤이어서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헤스터가 도착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조난당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 사이 헤스터는 새롭게 이주한 마을에서 만난 남성과 사랑을 나눠 딸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사회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청교도 사회의 규율에 따르자면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조난당해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이런 사정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선처한 것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개망신당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주홍빛 헝겊에 A라는 글자를 수놓은 표식을 영원히 매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 A가 무엇을 뜻하느냐? adultery, 간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주홍글자 또는 주홍글씨의 원조 되겠습니다. 지금 감옥 앞에 있는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헤스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끼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남편 로저 칠링워스였어요. 헐, 어떡해? 그는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원주민들한테 붙잡혀서 포로가 됐고요. 그곳에서 2년여간 의사 노릇을 하다가 어렵게 보스턴에 온 건데요. 오자마자 목격한 것이 아이를 안고 개망신당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칠링워스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새끼야? 헤스터는 처벌받기 전부터 지역의 고위 인사들로부터 간통 상대가 누구야?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젊은 목사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인물까지 투입이 되었음에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게 된 헤스터는 흥분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럴만도 하죠. 감옥에서는 헤스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의사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 칠링워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요. 감옥에서 제외한 두 사람. 칠링워스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복수를 하거나 무슨 흉측한 짓을 꾸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한 사내는 아직 살아있지 않소. 그자가 누구요? 헤스터는 이번에도 누군지 말하질 않았어요. 화가 난 칠링워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정부의 비밀을 지켜준 것과 같이 내가 당신의 남편이었다는 것도 비밀로 해주시오. 그러고는 누군지 모를 그놈을 찾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기를 마친 헤스터는 교외에 있는 바닷가 오두막에 살면서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여전히 가슴에는 A라는 주홍 글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평생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성장해서 어린이가 되었는데요. 이름은 펄입니다. 단어 그대로 진주를 의미해요. 엄마인 헤스터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꾼 아이잖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의 주홍 글자로 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가 됐고요. 성격도 삐뚤빼뚤합니다. 마을의 고위 인사들이 삐뚤빼뚤 자라고 있는 펄을 보고는 이거 그대로 놔둘 순 없겠다. 정상적인 교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마와 떼놔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거든요. 헤스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맞섰죠. 그 자리에는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인도 계시고 신망 높은 목사님, 의사 선생님 등등. 누군지 아시겠죠? 요 옆에 인물관계도 표시해놨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떼놓겠다는 마을의 고위 인사들,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엄마 헤스터. 가만히 있죠.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남아있는 줄거리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대체 아이 아빠가 누굴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 누르시면 다음 영상, 여기 누르시면 다른 작품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